안녕하세요. 광멘토입니다. 2023년 6월 시행된 고3 모의고사 물리1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병원의 의료기기에서 파동 ABC가 나와 있고요. A가 X선, B가 자외선, C가 초음파. A와 B는 전자기파고요. 빛이니까 C는 음파죠. 역학적 파동, 탄성파라고 하죠. 문제를 보게 되면 기역 A와 B는 전자기파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진공에서 파장은 누가 더 기냐고 묻는 거잖아. X선이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파장은 작고 자외선이 파장이 크겠지. 그래서 A가 B보다 길다가 틀렸죠. B가 더 길어야 돼. 디귿 C는 초음파니까 음파니까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는 진행할 수가 없죠. 따라서 기역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2번, 다음은 우리나라의 핵융합 연구 장치가 나와 있고 식만 보시면 되겠네요. 수소 원자 두 개가 헬륨을 만드는 화학 반응, 그러니까 핵 반응이 되는 거고요. 그럼 질량수는 보존돼야 되는 거니까 양성자 두 개는 그대로 있고요. 질량수가 5가 나와야 되는데 4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겠니? 기역은 중성자가 되겠죠.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역, 수소,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는 질량수가 같지 않죠. 이건 2고 3인 거니까 다르다. 그 다음에 기역은 중성자가 맞고요. 자, 에너지는 당연히 질량 결손 에너지가 맞죠. 그래서 디귿은 맞다.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5번입니다. 3번 그림카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가 나와 있고요. 전자 전위가 나와 있는 거지. 나는 스펙트럼의 매칭 해보자는 문제가 되죠. 문제 보시게 되면 에너지가 제일 큰 게 파장이 제일 작을 거 아니야. 그럼 A가 에너지가 제일 크니까 파장은 제일 작겠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래서 순서대로 매치하면 니은은 에너지가 제일 작은 광선인 거니까 제일 작은 게 C가 되고 그 다음에 E가 되고 순서대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B가 되겠죠. 일단 3개 정도 찾으면 되겠네. 자, 문제를 봅시다. 방출된 빛의 파장은 A와 F를 비교하자는 거잖아. A와 F. A가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A가 진동수가 더 크죠. 따라서 A가 파장이 작겠네. 그래서 A에서가 F에서보다 길다가 틀렸죠. 니은 기역은 방금 구했잖아. B라고. 그래서 B에 의해서 나타난 스펙트럼 맞고요. 디귿, 자, 니은에 해당하는 거는 C잖아, C. C는 여기 있는 거니까 에너지 차이가 E5, E4잖아. E5, E4니까 E4에 틀렸죠. E5에서 E4를 빼줘야 되겠네. 틀린 표현이네. 따라서 니은만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은 1번입니다. 4번, 다음은 자성체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 나와 있고 실험 과정 보시게 되면 자화되지 않는,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A, B를 준비하고요. 자, A와 B는 강자성체거나 상자성체다. 그 다음에 그냥 떨어뜨리는 거죠. 높이 H에서 A와 B를 가만히 떨어뜨린다. 동시에 도착하겠죠. 일단 자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 자유낙하하는 거지. 그 다음에 달을 보면 A와 B를 강한 외부 자기장으로 자기화시켰다잖아. 그래서 시간을 쟀다는 이야기거든. 자, 결과 보게 되면 A의 낙하 시간은 나와 다가 같다는 거는 A는 지금 자기화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 뭐겠니? 상자성체가 되겠죠. 상자성체는 자석을 제거하면 사라지잖아. 그래서 원래와 똑같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럼 B는 뭐겠어? 당연히 강자성체겠네. 자화가 되어 있는 거겠지. 문제를 보게 되면 A는 강자성체가 아니죠. 상자성체고요. 니은 나에서보다 다에서가 길다. 보시게 되면 낙하시가 묻는 거잖아.
당연히 다에서는 자화가 되어 있으니까 훨씬 느리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지. 디귿 다에서 B 강자동체가 코일과 가까워지는 동안 코일과 B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 작용하죠. 자석을 떨어뜨린 건 똑같은 거잖아. 천천히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 밀어내니까.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5번 그린 가와 나와 같이 마찰이 있다고 나와 있죠. 동일한 빗면에 놓인 물체 A가 각각 물체 B와 C에 실로 연결되어 있고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등가속도를 하네. 각각의 가속도가 나와 있죠. 6분의 1g, 3분의 1g. 자, 그 다음에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고 나와 있고요. 질량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찰력의 크기가 라지 F로 나와 있거든. 우리는 라지 F를 구하는 게 목적이겠네. 힘을 다 뜯어봅시다. 가를 보게 되면 이 A의 물체가 중력에 의해서 빗면에서 당기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힘을 우리가 뭐라 하지? F0라고 하자고요. 자, 마찰력은 무조건 운동 방향의 반대로 생기는 거니까 반대로 F로 해야죠. F로 약속했으니까 문제에서. 그 다음에 이 물체 B의 질량은 아래 방향으로 mg가 되겠죠. 그러면 물체가 왼쪽으로 슬라이딩 하니까 이 힘이 크다는 이야기잖아. 알짜 힘이. 계산했을 때 이 힘이 F0가 크다는 이야기잖아. 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겠네. F0에다가 F를 빼고 그 다음에 mg를 빼게 되면 F는 이게 알짜임이 되는 거고 전체 질량이 4m이잖아. 4m이고 4m 그 다음 가속도가 6분의 1g라고 나와 있죠. 곱하기 6분의 1g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상황을 보자고. 나의 상황을 똑같이 힘을 뜯어볼게. 자, 여기 A와 같은 질량이잖아. 그 다음 빗면도 똑같고 하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F0로 당기겠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올라가니까 마찰력도 이 방향이겠네. F. 그 다음에 여기 C의 물체의 중력은 6mg가 되죠. 그러면 이 힘이 크겠지. 물체가 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R자임을 계산하게 되면 6mg에다가 F0를 빼고 그 다음에 F를 빼게 되면 이게 R자임이 되고요. 전체 질량은 3m 더하기 6m인 거니까 9m이 되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3분의 1g죠. 3분의 1g 이렇게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아래 연립하면 되는 거거든.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면 지금 이 F를 구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 그럼 두 개를 더하게 되면 F0가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5mg가 되고요. 빼기 2F가 되겠고 약분하면 3이 될 거고 약분하면 2고 3이니까 3분의 2 더하기 3이잖아. 그래서 3분의 11이 되겠죠. 3분의 11mg가 되겠다. 자, 이거 정리하면 답이 되죠. 2F가 3분의 4mg가 되겠네. 따라서 F라는 건 뭐지? 3분의 2mg가 되죠. 이게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돼요. 단순 알짜인 구하는 문제가 되죠. 6번 그림카는 절 위에 놓인 물체 A와 B가 정지해 있고요. 정지해 있다는 건 힘이 평형이 되었다는 이야기고 나는 가에서 A의 크기가 F인 힘을 잡아당기고 있죠. 잡아당겨도 정지해 있네. 초코를 보시게 되면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고 그 다음에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4배이래. 자, B가 A에 작용하는 거나 A가 B에 작용하는 건 똑같죠. 작반이니까 세팅합시다. 그러면 A가 B에 작용한 힘 우리가 여기서 가가 나의 4배라 그랬으니까 나에서 A가 B를 누르는 힘을 F0라고 하게 되면 가에서 4배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4F0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원래 4F0 눌러야 되는데 그지? F0밖에 못 누르는 거니까 이 F는 얼마겠니? 윗방향으로 3F0를 당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 이까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무게가 측정된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가 무게잖아. 무게가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래. 자, 계산해 보자. 그럼 가에서 B의 무게를 우리가 뭐라 잡을 거냐면 B의 무게를 FB라고 하고요. 여기도 FB겠죠. 같은 B니까. 그러면 가에서 저울에 뜨는 무게는 얼마가 뜨겠어? 두 개 합쳤을 거 아니겠니? 그래서 4F0와 FB의 합친 게 전체 무게가 되고 나에서는 F0하고 FB를 합친 게 전체 무게가 되지. 근데 가에서가 나에서 2배라 그랬으니까 여기 2를 곱하면 같다는 이야기가 되죠. 자, 정리하게 되면 이 F0는 FB가 되죠. 그럼 FB는 크기가 얼마라는 이야기야? 2F0라는 이야기죠. FB의 크기는 뭐라고? 2F0가 되는 거죠. 여기도 2F0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해석해 봅시다. 푼 것 같아요. 자, 질량을 비교해 보자고. A와 B를. 자, A의 무게는 4F0고 B의 무게는 2F0니까 당연히 무게가 A가 2배 더 커야 되니까 질량이 2배 더 커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니은 가에서 저울이 B에 작용하는, 다시 말하면 가에서 뭘 구하라는 거야? 무게 구하라는 거지. 저울이 B에 작용한 힘이 무게잖아. 왜냐면 B가 저울에 작용한 힘과 반작용 관계니까. 그러니까 무게가 총 얼마가 뜨냐면 4F0, 2F0, 6F0가 뜬단 말이야. 우리가 3F0가 F라고 그랬으니까 6F0는 당연히 2F가 맞죠. 디귿 나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거, 나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게 뭐지? F0죠. F0. 이게 A가 B에 작용한 힘이잖아. 근데 3F0가 F이기 때문에 F0는 3분의 1F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맞는 표현이네. 그래서 기흥, 니은, 디귿이 다 맞네.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돼요. 7번 그린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V0로 등속도로 운동하는 물체 A, B가 벽과 충돌한 후 충돌 전과 반대 방향으로 각각 V0와 2분의 1 V0로 간다는 게 그림으로 나와 있죠. V0로 들어왔다가 다시 V0로 튀어나가는 그림이고 B는 V0로 왔다가 반대 방향으로 2분의 1 V0로 가는 그림이죠. 뭐 나의 그래프는 충격량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거고요. 바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충격량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구해보자고. 자, A가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 보시면 되겠죠. 그럼 물체 A의 운동량의 변화를 구하게 되면 나중 빼기 처음인 거잖아. 나중이 마이너스 2m V0 빼기 처음이 2m V0니까 마이너스 4m V0가 충격량이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맞죠? 크기를 묻는 거니까 4m V0가 맞고요. 그 다음에 밑에 B를 또 해석해 보자.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냐면 당연히 왼쪽을 마이너스 오른쪽을 플러스 잡아야 되겠죠. 따라서 이건 A가 되는 거고요. B를 구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MV0 빼기 MV0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MV0가 되죠. 이게 충격량이잖아. 그러면 나에서 B의 곡선과 시간축이 만드는 면적이 충격량의 크기거든. 2분의 1이 아니고요. 2분의 3이 따야 되는 거니까 틀린 거야. 디귿. 자, 충돌하는 동안 힘의 크기 구하자는 거지. 그럼 여기다 뭘 나누면 되는 거야? 시간만 나누면 되는 거잖아. 왜냐면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인 거니까 힘을 구하기 위해서 시간 나누면 되는 거지. 그럼 A의 시간은 T0고요. 이거 T0 나누시고 B의 시간은 3T0잖아. 3T0 나눠서 이게 몇 대 몇이냐고.
t가 날아갈 거고 3이 날아갈 거고 8대 1이 뜨겠죠. 그래서 a가 b의 8배가 맞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8번 그림은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과정 1과 4를 따라서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체가 외부의 한 일 또는 외부로부터 받은 일이 그래프로 나와 있는 식으로 나와 있는 거고 오른쪽 표에 1번과 3번이 등원 과정이래요. 그럼 1번과 3번은 등원이래. 등원 과정. 이것도 등원이라고 나와 있네. 자, 등원 과정이라는 거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개 더 조건 나와 있죠. 4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이 220라고 나와 있네요. 해봅시다. 열량도 구해야 되고요. 그럼 일단은 1번 과정에서는 현재 부피가 증가하잖아. 등원 과정에 부피가 팽창하니까 일을 했죠. 일을 한 거를 플러스로 보시면 되고요. 3번 과정은 이것도 등원 과정인데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압축된 거잖아. 일을 받은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라 보시면 된다. 부호를. 그러니까 열량을 계산해 보자고. 열량하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변화를 계산해 보자. 자, 1번 과정은 등원 과정이라서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거든. 0이란 말이지. 그러면 열량 얼마 되겠니? 플러스 320만큼을 받아야지 일을 할 거 아니겠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3번 과정도 내부 에너지가 제로가 되고요. 등원 과정이라서 변화가 없죠.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면 일을 마이너스 2제로만큼 일을 받은 거니까 여기는 열량이 마이너스 2제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이 220죠. 220가 되겠죠. 흡수가 플러스거든. 그러면 일을 하지 않으니까 흡수한 열량이 전부 다 내부 에너지 증가로 가겠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는 이것도 플러스 220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 보시면 한 번 사이클에 원래로 도착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온도가 똑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총 변화가 0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렇다는 거는 여기 2번 과정에서는 이 내부 에너지 변화가 마이너스 220가 돼야 되겠네. 마찬가지로 일을 하지 않으니까 열량도 마이너스 220가 돼야 되겠다. 이거 풀면 답이 되죠.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역 1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0이 아니고요. 320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틀린 표현 320가 돼야 되고 2에서 2번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4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보다 작니? 똑같죠. 내부 에너지 변화가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틀렸다. 디귿 열기관의 효율 계산하자. 흡수한 총 열량이 플러스 이거잖아. 총 열량이 520가 되고요. 한 일은 플러스 320 빼기 2제로니까 220가 되죠. 따라서 0.4가 효율이 되겠네요. 디귿은 맞는 표현이네. 따라서 디귿만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돼요. 9번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광은 PQ가 정지해 있고요.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현재 운동하고 있죠. 0.9C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네. 그 다음에 조건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 A의 관성계에서 A에서 PQ까지 거리는 같대요. L로 같죠. A가 바라봤을 때 같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PQ에서 빛이 A를 향해 동시에 방출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A가 바라봤을 때 P와 Q에서 빛이 동시에 출발한다는 이야기고 확실하게 동시에 도착하겠죠.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B에서 바라봤을 때는 도착하는 건 동시 사건이 맞는데 출발하는 건 동시가 아닐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B의 관성계에서 A를 바라보게 되면 빛이 도착하는 건 동시야. A나 B나 동시에 도착하는 게 맞는데
그지? 출발하는 거는 동시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거 해결하는 문제가 되죠. 문제를 보게 되면 해석해 봅시다. 기역 A의 관성계에서 B의 시간은 A보다 느리게 가죠. 그럼 당연한 거죠. A가 B를 봐도 느리게 가고 B가 A를 봐도 느리게 가는 거야. 서로 느리게 가는 거야.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고. 니은 B의 관성계에서 빛이 P에서 A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C분의 L인가? 자,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당연히 현재 B에서 A를 바라보게 되면 길이가 수축되죠. 그래서 길이 간격이 L보다는 작을 거란 말이야. 그지? 간격이 L보다는 작아. 이 간격이 이렇게 작아진다고 L보다는 작아진다고 간격이. 빛의 속도는 일정하잖아, C로. 그러니까 빛이 출발해서 C로 일정하다면, 그지? 당연히 간격이 L이 짧아질 거니까 걸린 시간이 C분의 L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되는 거지. C분의 L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틀린 표현이지.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B의 관성계에서 빛은 Q에서가 P에서보다 먼저 방출되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방출되냐 문제잖아. 그러니까 A가 바라보면 P와 Q에서 빛은 동시에 나오는데 B에서 바라보면 P와 Q에서 나온 빛이 동시가 아니라는 이야기지. 자, 빛이 출발한 다음에 A가 오른쪽 이동하거든. B가 바라보면 A가 왼쪽으로 간단 말이지. 왼쪽으로. 그러면 이놈이 더 멀잖아. A에 도착하기가. 그럼 동시에 도착하려면 그죠? 당연히 Q에서 먼저 빛을 쏴야지 되는 거 맞죠? A가 왼쪽으로 이동할 거니까. 그래서 Q에서가 P에서보다 먼저 방출돼야지 동시에 도착하는 거야. 이거 맞는 표현이네.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0번 그림과 같이 점전화 ABC를 X축상에 고정해왔고요. 조건 보시게 되면 전하량의 크기가 B가 A의 2배래요. 그렇다는 거는 A가 Q라고 하면 B는 2Q라는 이야기가 되지. 그 다음에 또 조건 나와 있죠. B와 C가 A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같대요. 그럼 B와 C가 A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같다는 거는 이 두 개의 힘하고 이 두 개의 힘이 똑같다는 이야기잖아. 자, 우리 전기력이라는 거는 그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두 전하량 Q1 곱하기 Q2에 비례하게 되죠. 그러면 A와 B 사이 전기력은 D 제곱분의 2Q 제곱이 되고요. 이게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A와 C 사이의 전기력은 거리가 3D니까 9D 제곱분의 A의 전하량이 Q잖아. 그럼 곱하기 C의 전하량이 얼마가 돼야지 같냐는 거 묻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얼마가 돼야 돼? 18Q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같은 값이 될 거니까. 따라서 Q의 전하량은 우리가 구했네. 얼마라고? 18Q라고 바로 알 수가 있어. 이게 초기 조건이죠. 그 다음에 조건 또 있네요. A와 B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고요. A와 C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데 그렇다는 거는 만약에 A가 플러스라면 B도 반드시 플러스가 돼야 되고 C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이렇게 세팅되거나 아니면 A가 마이너스고 B가 마이너스면 C가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기역 전하량의 크기는 C가 가장 크죠. 18Q가 나오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고, 니은 B와 C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 묻는 거잖아. 자, 플러스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면 플러스니까 무조건 당기는 거잖아. 무조건 인력이 맞죠.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B와 C 사이의 전기력은 F보다 큰가 묻는 거잖아. F가 뭐였냐면, 그지? 이게 F였죠. 이 크기가 F였단 말이야. 이거보다 큰지 묻는 거 계산해보면 되겠네.
B와 C 사이는 거리가 2D거든. 그래서 4D 제곱분의 두 저대량 곱이 얼마냐면 2Q 곱하기 18Q니까 36Q 제곱이 되죠. 그래서 4D 제곱분의 Q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놈보다 2배 더 크잖아. 그래서 큰 게 맞네. 그래서 답은 기은, 니은, 디귿 다 맞네요.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1번 다음은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의 특성이 나온 실험이고요. 그림에 잘 나와 있고, 일단 스위치를 연결했을 때 빛이 방출되는지 여부가 밑에 나와 있죠. 하나씩 봅시다. 자, A 연결하게 되면 C에서는 빛이 방출되고 D에서는 방출되지 않아. 그럼 C로 흘러간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A에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자, 전지가 전압이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C에 빛이 방출되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네거티브가 위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죠. 역방향이거든. 그럼 B에 불이 들어온다는 건 전류가 흘렀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전류가 일단 뭐 전류가 일로 가겠지만 회로가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럼 B가 순방향이라는 이야기인 거니까 B가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X가 파지티브형이고 밑에가 네거티브 이렇게 돼야 되겠네. 맞죠? 그 다음에 B에 연결하게 되면 이제 반대가 되겠죠. C에서는 방출되지 않고 D에서는 방출되잖아. 그렇다는 거는 B에 연결하게 되면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D 아래쪽이 파지티브고 위쪽이 네거티브가 되겠죠. C는 위에가 파지티브, 밑에가 네거티브니까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럼 전류가 이 방향으로 가겠죠. B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이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기억, 스위치를 A 연결하잖아. A 연결하게 되면 당연히 빨간색으로 흐를 거니까 이 A는 역방향이 걸리는 거 맞죠?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B의 X는 플러스 0인 거니까 파지티브가 돼야 되는 거니까 P형이 돼야 되죠. 틀렸고. 디귿 스위치를 B에 연결한잖아. 파란색 보시면 되겠네. 가면 B에 연결하게 되면 현재 D는 순방향이잖아. 그래서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이 접합면에서 멀어지면 안 되고 접합면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게 틀린 거다. 그래서 기억만 답이 되는 거죠. 자, 방향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아주 쉬운 문제가 됩니다.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2번 그림과 같이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도선 PQ가 일정한 각을 이루고 있고요. 자, P에는 전류가 I0가 흐른다고 나와 있죠. 화살표 방향 다 나와 있고. 조건 이거네. 점 A점에서 P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0래요. 그러면 전류가 이 방향으로 갈 거니까 P에 의해서 나오는 전류, 그 자기장의 방향은 당연히 나오는 방향이겠네. 이렇게. 이게 뭐라고? B0라고. 그 다음 조건 더 있죠. 그 점 A에서 P와 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0이라는 거는 이제 합성 자기장 0이 됐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Q에 의한 자기장은 당연히 무슨 방향이 돼야 돼? Q에 의한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되죠. 똑같이 B0가 떠줘야지만이 합성이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Q에 의해서 들어가게 나오려면 당연히 전류는 어디로 가야 돼? 기역 방향으로 가야지만이 들어가게 되겠죠. 뭐 이거 푸는 문제가 됩니다. 문제 볼까? 그럼 Q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기역 방향이 맞고요. 자, 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구하자는 거야. 자, 현재 전류가 I0일 때 거리가 D에 B0가 떴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거리가 2배 멀어졌는데 똑같은 자기장 떴다는 거는 당연히 전류가 2I0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는 어디에 비례하는데 거리의 반비례 전류에 비례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2i 제로가 맞죠.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B 포인트를 보자고요. B 포인트. B 포인트에서 P와 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해보자. 자, P에 의해서 생긴 자기장은 무슨 방향이야? 들어가는 방향이죠.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자, 거리가 D일 때 B0니까 거리가 2배 멀어지면 2분의 1 B0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도선 Q에 의한 자기장은 또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근데 거리가 2D일 때는 B0였잖아. 그럼 거리 똑같이 2D니까 이것도 B0가 되겠네. 두 개 더하게 되면 합성 자기장 크기 나오죠. 2분의 3 B0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이 맞는 표현이다. 따라서 기은,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3번 그림 가는 균일한 자기장 능력 1과 2가 있죠. 그 다음에 조건 보시게 되면 한 변의 길이가 2D인 정사각형 금속 고리가 고정되어 있대요. 고리는 가만히 있다는 이야기네. 그 다음에 1번 영역에서 자기장 세기는 B0로 일정하고요. 그럼 1번은 일정한 거네. 이거는 변하지 않아. 2번 자기장은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거든. 근데 2번 자기장이 바뀌는 거네. 그래서 나의 그림은 2번 자기장의 세기가 변한다는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1번은 고정인 거고 2번이 바뀌는 거야. 그지? 현재 2번은 들어가는 방향인데 이 세기가 바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봅시다. 문제. 기억 1초일 때를 보게 되면 고리에 유도 전류가 흐르지. 무조건 흘러야 되죠. 왜? 자기장이 변하고 있으니까. 변화가 생기면 무조건 흐르는 거잖아. 틀렸다. 그럼 2초일 때 전류가 어떤 방향인지 보자는 거야. 자, 자기장이 점점 세진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무슨 이야기야? 안으로 좀 더 세게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내부 코일은 이 자기장을 상쇄하기 위해서 유도된 자기장은 밖으로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지. 유도된 자기장이. 반대로 상쇄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흐르겠니?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흐를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P점에서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왼쪽으로. 왼쪽이 마이너스 X가 맞죠. 맞는 표현이고요. 디귿. 자, 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를 비교하면 3초와 6초는 너무 쉽죠. 기울기 보시면 되는 거죠. 자기장의 변화가 클수록 전류가 세게 흐르는 거잖아. 그럼 기울기가 6초가 훨씬 크니까 6초에서 더 세게 흘러야 돼. 그래서 같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래서 니은만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4번 그림은 10m/s의 속력으로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순간에는 파동의 모양이 P와 같고 또 다른 어떤 순간에는 파동의 모양이 Q와 같대요. 자, 문제는 핵심은 이거네. 표는 파동의 모양이 P에서 Q로 또는 Q에서 P로 바뀌는데 걸리는 최소 시간이라고 나와 있네. 자, 해결해 봅시다. 그러면 파동이 만약에 오른쪽으로 간다고 가정하면, 그지? P에서 Q로 갈 때는 지금 이 한 칸 이동한 거잖아. 이 한 칸. 한 칸 이동한 거, 한 칸. 이해하시겠죠? 한 칸 가면 이 모양 되는 거잖아. 한 칸. 그럼 한 칸에 0.3초가 걸린다는 거잖아. 최소 시간이. 그러면 반대로 Q에서 P로 간다는 거는 반대로 Q에서 P로 가려면 몇 칸 가야 되냐면 이놈이 여기 도착해야 되는 거잖아. 3칸 가야 되거든. 그럼 0.9초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야. 최소 시간이. 말이 안 되죠. 그럼 바로 느낌 올 거란 말이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야. 파동이 왼쪽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지? 그래서 Q에서 P로 갈 때 왼쪽으로 간다면 한 칸만 이동하면 되는 거잖아. 한 칸에 0.1초라는 이야기고요. P에서 Q로 갈 때는 여기서 3칸 가면 되죠. 3칸 가면 일치하는 거니까 0.3초 맞는 거잖아. 따라서 이 문제의 핵심 뭐다? 파동의 이동 방향 찾으라는 거지. 그래서 왼쪽 방향 간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자, 문제를 풀자고요. 자, 파장은 바로 구할 수 있죠. 4m 바로 나오죠. 맞는 표현이고요.
주기는 한 칸에 0.1초 간 거니까 4칸에 한 파장이잖아. 그래서 4칸이 0.4초죠. 주기 0.4초 맞죠? 저 파동은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플러스 x가 아니고 마이너스 x가 돼야 되는 거네. 그게 틀렸다. 따라서 기역과 니은이 답이 되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5번. 자, 그림과 같이 파원 S1, S2에서 진폭과 위상이 같은 물결파를 발생시켰죠. 뭐 그림이 잘 나와 있으니까 바로 문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P를 볼까? P는 지금 마루와 마루가 간섭한 거잖아. 마루와 마루가 간섭한 보강이죠. 맞는 표현이고요. Q를 보자. Q는 딱 중간점이죠. 무슨 말이냐면 S1과의 거리와 S2와의 거리가 똑같죠. 그렇다는 거는 경로차가 0이라는 이야기거든. 자, 경로차가 0이면 당연히 무슨 간섭하는데? 보강 간섭하잖아요. 자, 보강을 하기 때문에 높이는 계속 변하죠.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선분 PQ죠. 선분 PQ 여기 이 사이에 상세 간섭이 어디에 일어나냐고 그러니까 지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찾으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P점의 경로차가 어떻게 되냐면 S1에서 한 파장, 두 파장이고 S2에서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이니까 P점의 경로차는 얼마가 돼? 차이가 람다가 되죠. 세 파장 빼기 두 파장인 거니까 람다가 경로차가 되는 거고 Q점은 거리가 똑같은 지점인 거니까 경로차가 0이 되는 거거든. 그럼 이 사이에는 당연히 거리가 경로 차이가 람다와 0 사이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 상세 간섭은 2분의 1 람다밖에 없는 거니까 하나만 존재하겠네. 두 개가 아니고 한 개만 있어야 돼. 2분의 1 람다. 틀린 표현이야. 그래서 기억만 답이 되는 거예요. 16번. 그림가는 단색광이 공기에서 매질 A로 입사가 세타 I로 입사했다고 나와 있죠. 그림에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임계각이 떴다는 이야기네. 입사한 다음에. 나의 그림은 똑같은 상태에서 물을 채운 거죠. 이렇게. 바로 해석을 해봅시다. 일단은 세타 I로 쏘게 되면, 그지? 꺾일 거고, 여기서 임계각이 떴다는 이야기잖아. 굴절했다는 이야기죠. 90도로. 이렇게 되는 그림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매질이 공기가 빠른 매질애가 느린 매질이죠. 왜 아래로 꺾였으니까. 그 다음에, 물은 당연히 공기보다 느린 매질인 거잖아. 일단은 확실하게 공기가 빠른 매질이고요. 매질 A가 느린 매질이고, 전반사에 있으니까 물도 빠르죠. 이놈에 비해서 빠른 매질이지. 일단 속력을 정리해보면, 제일 빠른 거는 공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이 되겠죠. 제일 느린 거는 매질 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굴절률은 반대가 되는 거니까 굴절률 제일 큰 거는 A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공기가 제일 작겠죠.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요. 자, 문제를 바로 해석합시다. 기억. A의 굴절률은 물의 굴절률보다 크다. A의 굴절률은 물보다 크잖아.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가에서 세타를 증가시키면 입사각을 증가시켜 봅시다. 가에서 가에서 이 각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굴절각도 증가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무슨 말이지? 이 굴절각하고 이 임계각 이 두 개 합치면 100이 나와야 되니까 90도가 나와야 되잖아. 합이. 그러니까 쌤 말은 이 굴절각이 증가하면 이 각은 작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굴절각이 증가하면 이 람다스 임계각보다 작아질 거니까 전반사를 못하는 게 맞지. 그래서 일어나는 게 아니란 이야기야.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타가 증가하면 입사각이 증가하게 되면 굴절각도 증가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매질 A에서 물로 들어가는 입사각은 더 작아진단 말이지. 임계각보다 작아질 거니까 전반사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틀린 말이고. 디귿 보게 되면 나에서 단색광은 옆면 P에서 전반사 할까? 자, 무슨 말이냐면 현재 공기에서 매질 A로 쏜다는 거는 공기와 매질 A는 차이가 크죠. 속도차가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많이 꺾인단 말이거든. 근데 두 번째는 물에서 매질로 A로 쏘는 거잖아. 그러면 차이가 적단 말이지. 그러면 많이 못 꺾인다는 이야기잖아. 조금밖에 못 꺾여 이게. 그러면 앞에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지. 이 각이 이 임계각보다 더 작아질 거니까 당연히 전반사만 못하는 게 맞지. 그죠? 그래서 틀린 표현이야. 그래서 기억만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은 1번입니다. 17번. 그림은 금속판 PQ에 단색광을 비추었을 때 PQ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 값이 나와 있고 진동수에 따라 나와 있게 되죠.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X절편이 뭐가 되죠? 문턱 진동수 값이 되죠. 그러면 바로 문제를 해결합시다. 기억 문턱 진동수는 P가 Q보다 작죠. P가 여기고 Q가 여기인 거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광양자설에 의하면 진동수가 F0인 단색광을 Q에 아무리 오래 비추어도 당연히 광전자 발생하지 않죠.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면 문턱 진동수 아래로 비춰봐야 아무리 많이 비춰봐야 그지?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는다. 다들 아실 거고 분명히. 디귿 진동수가 EF0일 때 EF0 방출되는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을 비교하자는 이야기지. 자, EF0일 때 Q의 운동에너지 최대 운동에너지가 E0고요. P는 3E0거든. 운동에너지가 P가 Q의 3배가 되게 되죠. 자, 파장을 구하려면 우리가 물질파의 공식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람다 운동량 분의 H가 되고요. 자, 운동 에너지를 환산하게 되면 이것도 외우시면 좋죠. 루트 2m EK 분의 H가 됩니다. 같이 암기를 하시고요. 그러면 현재 P가 Q보다 운동 에너지가 3배가 더 크다는 이야기잖아. 이게 3배가 더 크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그지? 그럼 P가 Q보다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파장은 루트 3배 더 큰 거네. 그러니까 P가 Q보다 루트 3배 더 작은 거니까 문제는 Q죠. Q가 P에서 3배가 아니고 루트 3배만큼 더 커야 돼. 틀린 표현이네. 그래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됩니다.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돼요. 18번. 자,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출발선에 정지해 있던 자동차 AB가 있는데, 자, 구간 1에서는 가속도 크기가 2A로 등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 구간 2에서는 등속도를 하고요. 구간 3에서는 가속도가 A인 등 가속도 운동을 하네요. 그 다음에 정지한대요. 그 다음에 A가 출발선에서 L만큼 떨어진 기준선 P를 지날 때 그때 B가 출발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구간 3에서 A, B 사이 거리가 L인 순간 속력을 각각 VA, VB래요. 우리가 구하는 거는 VB분의 VA를 구하는 거네. 자, 시간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A 운동을 표현해보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처음에는 등 가속도로 이렇게 2A로 가다가 등속하다가 다시 정지해야 되니까 길기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 길기 2A가 되고요. 여기 길기가 크기가 A가 되겠죠. 물론 방향까지 고려하면 마이너스 A겠지만. 그러면 이까지 넓이가 L이 떠야 되는 거네.
그럼 이때 시간을 구해보자고요. 이때 시간을 t라 그러면 이 y좌표가 길기가 2a니까 2at가 될 것이고 넓이가 l이 나와야 되니까 삼각형 넓이잖아. 그래서 at 제곱이 l이 나와서 t 제곱이 a분의 l이 되면 시간은 어떻게 된다? 루트 a분의 l로 표현 가능하죠? 그럼 이 시간은 루트 a분의 l로 표현이 가능한 거야. 자, a와 b는 같은 운동을 한단 말이지. 그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a가 출발하고 t초 후에 이 t초 후에 거리가 l일 때 p점에서 b가 출발한 거지. 그러면 a가 먼저 앞에 가 있잖아. 그렇다는 거는 이쯤에 a가 도착했다 치자고, 마지막 구간에서 얘기해서 이때 a의 속력을 va라고 하는 거고요. b는 이쯤 도착했다 치자고, 이걸 vb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 거리차도 l이 나야 되는 거니까 여기와 이 사이 거리가 l이 떠야 되는 거고, 당연히 시간 간격은 똑같을 거 아니야. 이 시간 텀은 똑같이 얼마 떠야 돼? 루트 a분의 l이 떠야 되는 거야. 다 풀었죠? 이제 식만 쓰면 되겠네. 첫 번째 식은 이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va 더하기 vb에다가 높이가 곱하기 루트 a분의 l이고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얼마 떠야 돼? l이 떠야 돼. 자, 정리하게 되면 va 더하기 vb는 2l에다가 곱하기 루트 l분의 a가 되죠. 자, 그러면 루트가 하나 날라가잖아. 이렇게 날라가 루트가 남을 거니까 결국 뭐가 돼? 2루트 al로 정리가 되죠. 식을 하나 만들었고, 자, 식을 하나 더 만들자고.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 귤기를 줬잖아. 귤기를 a로 줬단 말이야. 그럼 이 귤기를 a로 줬으니까 귤기를 써먹자고. 자, 귤기는 x분의 y가 되는 거니까 루트 a분의 l분의 귤기가 vb 빼기 va 값이 a가 떠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쵸? 그럼 정리하게 되면 vb 빼기 va는 곱하게 되면 루트 a가 날라갈 거니까 루트 al이 되겠죠. 이게 두 번째 식이네. 그럼 루트 al이 vb 빼기 va니까 여기 잡아놓으면 되겠네. 정리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va 더하기 vb는 2에다가 vb 빼기 va가 되겠죠. 따라서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되면 다 풀었죠. 3va는 vb가 되는 거지. 자,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vb분의 va를 구하는 거니까 결론 vb분의 va는 얼마 나와야 돼? 3분의 1이 뜨면 되겠죠.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9번 그린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 B, C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자, 운동량의 크기가 각각 나와 있죠. 4P, 4PP라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상대 속력 그래프가 나와 있죠. A, B 사이 거리의 그래프하고 BC 사이 거리 그래프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럼 해결해 보면 처음에 A와 B가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이 똑같죠. 근데 부호는 반대잖아. 그럼 운동량 합이 0이라는 이야기거든. 그럼 충돌 후에도 운동량 합이 0이 나와야 되니까 무조건 A와 B는 충돌 후에는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 이렇게 이걸 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를 해석하게 되면 A와 B의 거리 간격으로 상대 속력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2t0에서 충돌을 하겠지. 속력이 바뀌는 거니까. 그때까지 속력이 얼마냐면 기울기를 구하면 되죠. 2t0분의 6l이 되고요. 충돌 후에도 얼마가 되냐면 4t0분의 12l이 되죠. 그럼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일단은 상대 속력이 똑같네.
그렇다는 거는 무슨 충돌했다는 이야기냐? 완전 단성 충돌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충돌 전에 A의 속력하고 충돌 후에 A의 속력이 똑같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걸 알고 들어가자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C는 계속하고 있죠. 충돌 안 했죠. 그래서 A와 B가 충돌했기 때문에 B와 C의 속력이 변하는 거지. 이 점에서, 그죠? 상대 속력이. 그래서 상대 속력 구하게 되면 이 T0분의 5L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구간에서 B와 C의 상대 속력 구하게 되면 4T0분의 6L이 되죠. 결론은 6T0일 때 B와 C가 만나겠네. 그러면 6T0 전까지는 B와 C가 만나지 않는다는 거니까 C는 충돌에 참여하지 않은 거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기호가 복잡하니까 이걸 우리가 바꿔 쓰자고. 2T0분의 6L을 우리가 6V로 보고요. 그럼 이것도 6V가 되겠죠. 이놈은 5V라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놈은 3V라 보면 되겠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충돌 전에 A와 B가 있었지. 이 A와 B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오고 있다가 충돌 후에는 A와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이 상대 속도가 6V가 되는 거고요. 이 두 개도 6V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 다음에 C는 그냥 계속 가고 있었죠. 이 방향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충돌 전에 B와 C의 상대 속력이 얼마였냐면 충돌 전에는 5V죠. 이건 5V가 되고 충돌 후에는 상대 속력이 얼마냐면 이게 3V가 되죠. 이런 상황이네. 그러면 C의 속력은 변하지 않거든. 계속 일정하게 가고 있어. 근데 그러니까 B만 변하는 건데 속력이 B만 변하는 거잖아. 그럼 상대 속력이 5V에서 3V가 됐다는 거는 B의 속력 차이가 얼마나 났다는 거냐. 그치? B의 속력 차이가 8V만큼 났다는 이야기지. C는 계속 그대로 가고 있는데 B만 바뀐 건데, 그치? 상대 속력이 5V에서 3V로 바뀌었다는 거는 B의 속력 차이가 8V가 난 거거든. 그러면 완전 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그치?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속력이 똑같아야 돼. 방향만 반대가 되는 거고. 그럼 차이가 8V인 거니까 애초에 B의 속력은 얼마란 이야기야? B의 속력은 4V고 충돌 후도 얼마가 돼야 돼? 4V가 됐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A와 B의 속력 차이가 상대 속력이 6V니까 당연히 A는 2V로 충돌했고 충돌 후에도 2V로 갔다는 소리가 되지. 그래서 이거 구하는 문제가 되죠. C를 구해보자고요. C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B가 왼쪽으로 4V를 가거든. 근데 상대 속력이 5V가 나오려면 C는 오른쪽으로 V를 가면 되겠죠. 그럼 충돌 후에도 3V가 뜨는 거 맞죠? 오른쪽 V 가고 B는 오른쪽 4V 가면 상대 속력이 3V 뜨는 거잖아. 그래서 다 구했어요. 그죠? 그래서 충돌 전에 A가 정리하면 충돌 전에 A가 2V고요. 충돌 전에 B의 속력은 4V가 되고 C는 그냥 V로 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돼. 그러면 운동량이 똑같아야 되잖아. 4P로. 그러면 A의 질량을 2M으로 본다면 B는 질량이 M이 돼야 되고 C도 운동량이 P가 나오려면 질량이 M이 돼야 되겠네. 그러니까 문제를 해석해 봅시다. T0일 때 충돌 전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속력 A와 B는 같지가 않죠. A는 2V, B는 4V니까 B가 2배 더 커야 돼. 니은 B와 C의 질량은 같죠. B가 M이면 C가 M인 거니까 이건 맞는 표현이고, T가 4T0 그럼 충돌했다는 이야기잖아. 4T0이면 당연히 B의 속력도 4V로 똑같죠. 따라서 운동량도 똑같겠네. 크기는 4P로 똑같겠다. 이게 맞는 표현이네.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20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질량이 m인 물체가 언덕을 따라 올라갔다가 내려온대요. 그림에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P와 S에서의 물체의 속력은 각각 2V0, V0 그림에 잘 나와 있고 잘 나와 있네. 그 다음에 높이도 잘 나와 있고요. 조건 이거네. 구간 1과 2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2에서가 1에서의 2배래요. 그러니까 마찰 때문에 감소한 양이 1과 2가 다른데 2에서가 1에서의 2배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1에서의 마찰력의 감소한 에너지가 W라 본다면 두 번째 구간에서는 EW가 되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거지.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R 지점에서 물체의 속력을 구해보자. 물체의 속력을 V0로 표현하자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이 P점 있죠, P점. P점을 그냥 지면으로 보고 위치 에너지가 0으로 볼게, 그냥. 어차피 변화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럼 P점에는 운동 에너지만 존재하고 가정하고 문제 풀겠습니다. 자, 속력이 2V0고 이게 V0니까 그치? 운동 에너지가 4배 차이 나거든. 그러면 P점에서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 4EK로 본다면 Q점에서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4배 작을 거니까 EK가 되겠죠. 그 다음 운동 에너지 존재하지만 위치에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도 있잖아. 그게 얼마냐면 이거는 더하기 EMGH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가 있겠지. 그 다음에 도착할 때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면 지금 V0니까 2K가 되겠죠. 그러면 총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4EK에서 3EK 된 거니까 3EK만큼 빠진 거잖아. 뭐 때문에 빠진 거냐면 이 마찰력이 한 일로 빠진 거니까 이게 3W를 차지하는 거지. W라는 거는 EK와 같은 값을 가지겠다는 거지. 식을 한 개 만들었고. 자, 그러면 이제 4EK로 시작했는데, 그지? W만큼 마찰로 열을 이제 에너지가 감소됐으니까 도착할 때 총 에너지 얼마가 되겠니? W 하나가 2K니까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3EK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EMG만큼의 위치 포텐셜을 얼마를 차지하는 거야? 2K를 차지하는 거죠. 따라서 식을 하나 만들어내 또 하나 더. MGH가 EK랑 또 같은 값이 되겠네. 그러면 내려올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가 없을 거니까 여기 R 지점에서 전체 에너지가 3EK가 되는 건데 정리하게 되면 위치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이 MGH잖아. 맞죠? 이 값이 EK를 차지하니까 우리가 구하는 운동 에너지는 뭐가 되겠니? 2EK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R 지점에서 구하고 싶은 운동 에너지 값이 얼마냐고 최종적으로 2EK를 구하라는 게 목적인 거야. 다 풀었죠? 결론. 그러면 4EK일 때 이거 보면 되겠네. 자, V0일 때 EK잖아. V0일 때.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2배 된 거거든. 운동 에너지가 2배 되게 되면 속도는 루트 2배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2배 되었기 때문에 속도가 루트 2배 되어서 이 속도가 얼마가 돼야 돼? 루트 2V0가 되겠죠. 답은 3번 되겠네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